얼마 전 SNS에서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글이 올라온 걸 보았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온전히 우리나라로 있을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외교적 노력도 있겠지만 제 목숨을 던져가며 독립운동에 몸을 던진 우리 선조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들의 가슴 시린 아픔과 염원이 깃들어 있는 곳을 찾아가 보았다. 독립문과 서대문 형무소이다. 서대문구 현저동에 가면 쓸쓸한 가을바람을 닮은 독립공원이 있다. 그리고 그 독립공원의 입구 부분에 14m에 이르는 돌로 된 거대한 구조물이 서 있는데 이곳이 바로 독립문이다. 독립문은 파리에 있는 개선문을 모델로 지어진 건축물로 1850개의 화강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직육면체 모양으로 너비는 28m, 두께는 25m 정도 되는 거대한 문이다. 자주 독립의 상징을 위해 건립한 문으로 서재필을 주축으로 한 독립협회가 주관하여 건설하였다. 최초의 서양식 건물로 이름을 떨쳤던 독립문은 현재 사적 제32호로 지정되어 있다. 독립문 앞에는 독립문의 반절 정도 되는 크기를 자랑하는 거대한 돌기둥이 2개 있는데 이것은 본래 이 자리에 있던 영은문의 주초라고 한다. 영은문은 독립문과는 그 의미에서 완전히 상반되는 건물이었는데 주로 중국 사신을 접대하던 모화관의 일각문으로 은혜를 베푼 상국의 사신을 맞이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꿈꾸었던 서재필은 1890년대 초 영은문과 모화관은 중국에 사대해온 치욕의 상징이라며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 만들어진 건물이 바로 독립문인 것이다. 서재필이 프랑스의 개선문 사진을 보고 이를 참고로 스케치했고 독일 공사관에 근무하던 스위스 기사 아파나시 세레딘 사바틴이 설계하여 1897년 완공하였다. 독립문의 중앙에는 홍해문이 있고 홍해의 이맛돌에는 황실의 문장인 오약꽃 무늬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왼편 안쪽으로 옥상으로 통하는 돌층계가 있고 문의 앞면과 뒷면 위 현판석에는 독립문과 독립문이라고 음각되어 있다. 서재필은 조선의 자주 독립을 기원하며 독립문을 건설했지만 독립문이 건축되고 나서 조선의 역사는 그가 바란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간다. 자신의 꿈과 열망이 사라진 현실에서 서재필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독립문을 바라볼 때마다 한 줄기 희망을 꽃피웠을까? 모를 일이다. 독립문을 지나면 으스스한 바람이 뒷덜미를 간지린다. 차갑고 답답한 벽돌이 옥죄어 오는 곳, 수많은 순국 선열들의 피가 떨어진 서대문 형무소이다. 1907년 대한제국의 사법권이 일본으로 이양되고 일본은 의병 탄압을 위해 조선의 수도인 서울에 근대식 수감시설을 만들기로 한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서대문 형무소의 전신인 경성 감옥이다. 1908년 처음 만들어질 당시 일본은 법과 규율로 조선을 다스린다고 천명했지만 그 법과 규율이라는 것은 지극히 일본에 맞추어진 것들이었다.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는 일본에 반항하며 독립을 부르짖었던 이들이 주로 수용되고는 했다. 처음에는 500여 명을 수용하는 형무소였지만 점점 규모가 커져 광복 직전에는 3,000여 명에 이르는 이들이 수용되어 있었다고 한다. 특히 서대문 형무소는 다른 형무소와는 다르게 18세 미만의 조선 소녀수들도 수감 가능한 곳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유관순 열사도 이곳에 구금되어 순국하였다고 전해진다. 서대문 형무소 영역에 발을 들이기 전 독립공원을 둘러보면 곳곳에 자리한 여러 기념탑과 추모비가 보인다.
탑골공원에 있다가 1992년에 이곳으로 옮겨진 3.1 독립선언 기념탑도 볼 수 있다. 독립공원 한켠에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다랗게 세워진 탑도 있는데 높이 3m의 순국선열 추념탑이다. 독립을 위해 일제와 싸우다 순국하신 애국선열들을 추념하기 위해 건립된 것으로 추념탑 뒤에는 독립투쟁을 상징하는 여러 부조가 조각되어 있다. 본격적으로 서대문 형무소 쪽으로 눈길을 돌리면 가장 먼저 넓게 펼쳐진 망루와 담장이 보인다. 건립된 지 10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삭막하고 차가운 모습이다. 담장의 전체적인 높이는 4.5m이고 현재는 앞면 79m, 뒷면 208m만 남아있다. 원래는 빨갛게 칠해져 있었을 벽돌이 세월의 흐름에 바래져 있다. 그 모습이 더욱 옥삭하고 등골을 시리게 만들었다. 투옥자들을 감시하고 탈옥을 막기 위해 세워진 망루는 10m로 본래 6개가 있었으나 현재는 2개만 남아있다. 담장과 망루 모두 본래 나무 기둥에 함석을 붙인 형태였지만 1923년 현재의 붉은 벽돌로 바꾸었다고 한다. 망루와 담장의 중앙에 위치한 정문을 지나면 서대문 형무소의 역사와 항일운동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전시관과 함께 1920년대에 만들어진 듯한 여러 건물들이 등장한다. 전시관은 과거 감옥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으로 안에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인형들이 당시의 참혹한 광경을 세세하게 재현하고 있다. 상설 전시관 1층에는 경성 감옥에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이르기까지 100여 년에 이르는 서대문 형무소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 2층으로 올라가면 서대문 형무소가 세워졌을 당시의 상황과 함께 서대문 형무소에서 아스라이 쓰러져간 독립투사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광복을 위해 싸웠던 의병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민족저항실 1에는 1910년대까지의 처절했던 우리 근현대사를 적나라하게 소개하고 있다. 어떤 이들이 어떤 형태로 일제에 맞서 싸웠는지 그 과정을 알 수 있다. 상설 전시관에서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곳이 바로 민족저항실 2였다. 이곳에는 일제강점기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독립운동가 5천여 명의 수형 기록표가 보관되어 있다. 사방의 벽에 붙어있는 수형 기록표에는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사진이 이름과 함께 걸려 있다. 연령도 복장도 가지가지다. 머리가 하얗게 센 할아버지부터 아직 젖살도 빠지지 않은 것 같은 어린 아이까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었다. 내가 저 시대에 태어났다면 황금 같은 젊음을 조국의 광복에 바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볼 문제였다. 민족저항실 2 옆에는 민족저항실 3전시관이 있다. 3.1 독립만세운동 이후의 독립운동에 대해 여러 가지 사진과 그림을 통해 설명해주고 있다. 1층과 2층에 마련된 전시관은 서대문 형무소의 역사와 당시 상황에 대한 부가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서대문 형무소만의 특색이 짙게 남아있는 곳은 바로 지하 고문실이다. 어둡고 음습한 지하로 들어서면 스산한 공기가 방문객을 맞이한다. 독립투사들을 취조하고 고문하던 곳으로 다양한 고문 방법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세밀하게 조각된 인형들이 다양한 고문 방법을 표현하고 있는데 표정과 육성까지 녹음해 놓아 사실감을 높였다. 상상을 하며 걷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고 독립투사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게 된다. 물고문, 취조, 손톱 찌르기 등 다양한 고문을 설명하고
그 과정을 인형들이 재현해 놓았다. 그리고 방문객들을 위해 당시의 고문 기구들을 전시해 놓기도 했다. 상자 안쪽에 날카로운 못이 박혀진 고문 도구도 있고 성인 몸 하나 간신히 들어갈 벽관도 있다.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는데 어린아이들에게는 그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라 트라우마에 걸리기도 한다고 한다. 전시관 건물 바로 뒤쪽에 수감자들이 머물렀던 공간인 중앙사가 있다. 이곳 역시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재현, 보존되어 있다. 중앙사에 들어서면 먼저 간수들이 머물렀던 방이 보이고 안쪽에는 옥사로 통하는 간수 책상이 놓여져 있다. 책상을 중심으로 옥사가 부채꼴 모양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는 감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판옵티콘, 원형 감옥이라는 형태라고 한다. 간수 책상에서 바라보이는 쭉 늘어서 있는 곳이 바로 11옥사와 12옥사인데 수감자들이 실제 생활을 하던 공간이다. 옥사 안에도 죄수복을 한 인형들이 있어 수감자들의 생활상을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다. 특히 12옥사는 먹방이라고 불렸는데 0.7평의 작은 공간에 24시간 동안 빛 한 점 들어오지 않아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용변도 마룻바닥 끝 부분에 조그만 구멍을 뚫어 해결하게 하는 등 외부와 철저하게 격리된 공간이었다. 중앙사 근처 입구 부분에는 여성 수감자들을 수용했던 여옥사가 위치해 있다. 여옥사는 해방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었지만 1979년 철거되었고 2011년 원형대로 복원되었다. 여옥사 내부에는 우리들에게 익숙한 유관순 열사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당시 수감되었던 여수감자들의 사진이 붙어있는 거울방이 있다. 여성의 몸으로 견뎌야 했던 일제의 핍박과 고문에 대한 흔적이 낱낱이 드러나 있는 곳이다. 중앙사와 11, 12옥사 뒤편에는 수감자들을 노동력으로 부리던 공작사가 위치해 있다. 이곳에서 전쟁 군수 물품을 만들기도 했고 형무소 군부대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만들기도 했다. 내부에는 공작사에서 행해졌던 노역의 종류와 함께 수감자들이 기나긴 하루를 어떻게 보내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영상이 소개되어 있다.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김구나 김광석 역시 자신의 작품에서 이곳에서의 비참한 생활을 언급한 바 있다. 다음은 백범일지에 나온 공작사에 대한 묘사이다. 아침 저녁 쇠사슬로 허리를 마주매고 축항공 사장에 출nhập 한다. 흙지게를 등에 지고 10여 길 높은 사다리를 밟고 오르내린다. 불과 반일에 어깨가 붓고 등창이 나고 발이 부어서 운신을 못하게 된다. 그러나 면할 도리는 없다. 공작사 맞은편에는 나병이라 불리는 한센병을 앓고 있는 수감자를 격리 수용하기 위해 지은 한센병사가 있다. 이곳은 다른 옥사와는 달리 난방을 위한 아궁이가 설치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한센병사에서 사형장으로 가는 길에는 둥그런 모양의 추모비가 서 있다.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어 목숨을 잃은 애국 선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안타까운 것은 고증된 선열들만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다. 일제가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불태웠기 때문에 애국 선열들의 모든 이름이 새겨져 있지는 않다고 한다. 추모비에서 쭉 걸어가면 수감자들의 마지막 날숨이 남아있는 사형장과 그 앞에 우뚝 솟은 미루나무가 등장한다. 어쩐지 으스스한 기운이 넘실거리는 듯하다. 미루나무는 1923년 사형장 건립 당시 심어진 것이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수감자들이 생애 마지막에 독립을 이루지 못한 원통함과 생애의 미련에 이 나무를 붙잡고 통곡했다고 하여 통곡의 미루나무라는 이름이 붙었다. 사형장은 1923년에 지어진 목조 건물로 주변에 5m에 이르는 거대한 벽돌담이 쌓여 있다.
사적 제324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내부에는 교수형에 사용했던 교수줄이 개폐식 마루판 위에 놓여져 있다. 2000년대 초반에 뒤쪽에 깨진 유리창 사이로 사람의 형상이 촬영되었다고 해서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형장 인근에는 시신을 외부로 몰래 반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구문이 있다. 시신의 고문의 흔적이 너무 선명하거나 시신을 인도할 유족이 없을 경우 사용되었다. 비밀 공간이었기에 해방 직전에 일제가 붕괴하였으나 후에 복구하였다. 사형장 앞에는 원형의 공간에 칸막이 벽이 쭉 늘어선 기묘한 구조물이 있다. 이곳은 격벽장으로 수감자들이 운동을 하던 공간이다. 수감자들이 운동을 하면서 서로 대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칸막이로 철거되었던 것을 후에 복원한 것이다. 서대문 형무소는 다른 역사 유적지와는 다른 느낌을 준다. 둘러보고 나면 자신도 모르게 숙연해지고 마음 한구석이 바늘로 찌르듯 아파온다. 불편한 느낌을 주는 유적지이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는 서대문 형무소의 붉은 벽돌에서 젊은 나이에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목숨을 내던진 선조들의 처절함과 간절함이 전해지는 듯하다.